자,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4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고요. 챕터 4의 제목은 Heaven and Hell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심코 이 제목을 보통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는데 보통 Heaven and Hell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3월 21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3월 21일 날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구글은 로고가 이렇게 단순하죠. 근데 어떤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이제 구글 이 로고 디자인이 바뀌고 어떤 플래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3월 21일에는 그 3월 21일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제 생일날이었기 때문에 바흐에 관련된 이 디자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어떤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형태로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이 푸가였다는 것을 봤어요. 아, 이게 푸가가 그러니까 이게 챕터 2의 제목이죠. 코스모스. 챕터 2가 One Voice in the Cosmic Fuga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 그 코스모스 책 번역본을 보시면 우주 생명의 멜로디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믹 퓨가 자체가 생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어 번역본은 그 챕터 2가 이제 DNA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냥 내용에 맞춰서 제목을 새로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얼추 뭐 코스믹 퓨가를 그냥 멜로디로 번역을 이제 해놨는데 제가 이 3월 21일 날 이 구글에 있는 이 퓨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조작을 해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이게 DNA와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퓨가가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어떤 악기 하나를 정해서 어떤 하나의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럼 이 멜로디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계속.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악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멜로디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좀 더 시간을 두고 계속 이렇게 악기를 하나씩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변증법과 관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반 합의 어떤 원리인데 이거를 전체를 나중에 딱 끊어서 이 구글 프로그램은 미디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음악에 문외한인 사람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바흐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 푸가의 작곡 방식이라고 해요. 이런 식의 뭐 서브젝트와 그 다음에 뭐 서브젝트와 앤서 이렇게 정반 합을 계속 이어 나가는 그런 작곡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 미디 파일이 하나의 음악 형태가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DNA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게 이중나선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생명이 되듯이 이 푸가라는 음악 자체가 DNA와 상당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어 번역본에 있는 코스모스의 그 챕터 2 우주 생명의 멜로디도 물론 그 내용을 굉장히 잘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훨씬 원제를 그대로 쓰는 것이 좀 더 심오한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3월 21일 이 구글의 홈페이지를 보고 제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퓨가가 전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구글 덕에 한번 공부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Heaven and Hell도 저는 이 챕터 4 관련된 내용이 어떤 건지는 일단 뭐 책을 보면 기억은 나는데 하도 본 지가 제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아마 뭐 금성이나 화성 같은 그런 다른 행성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행성은 뭐 천국이고 지구겠죠 아마. 그리고 어느 행성, 금성 같은 행성은 뭐 이제 지옥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해보는데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서론이 제가 이 푸가에 대한 감동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일단 바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government of Russia under the Tsar라고 되어 있죠.
지금 주어가 여기까지죠. 주어가 좀 긴데 어떤 정부가 있는데 러시아 정부죠. under the 짜르 치하에 있는, 그러니까 짜르란 어떤 러시아의 왕정의 이름이죠. 그 짜르 치하에 있던 러시아, 제정 러시아겠죠. 일단 일종의 그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는 could not be bothered, 뭐에 이제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보더가 이제 신경 쓰다죠. 근데 신경이 쓸 수가 없었다. To investigate, 조사하는데. So trivial an event, 어떤 사소한 어떤 이벤트, 그런 사소한 이벤트에 신경 쓸 그런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1908년도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퉁구스카 대폭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which after all은 뭐 결국 어쨌든 이런 거죠. 이 which가 이제 앞에 말한 intravial event라고 했을 때 이 이벤트가 어찌 되었든 had occurred far away, 먼 곳에서 일어난 것이고 among the backward, 낙후된 어떤 퉁구스 사람들, 낙후된 퉁구스 지방 사람들이죠. of Siberia. 그러니까 퉁구스카 대폭발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뭐 사소한 어떤 이벤트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사소한지 어떤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이 짜르치아의 제정 러시아 자체도 뭐 1908년이면 러시아가 아마 좀 불안정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짜르 체제의 이제 몰락에 임박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자, 보더는 어떤 이제 뭐 어떤 신경이 쓰이다, 뭐 어떤 귀찮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뭐 귀찮든 어쨌든 간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걸 조사하는데 그 사소한 이벤트. 거기가 왜 사소했냐면 일단 러시아의 중앙 그 모스크바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고요. 먼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낙후된 퉁구스크 지방이에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퉁구스카라고 하는데 퉁구스 지방이었고 그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 퉁구스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정부는 여기고 있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게 아마 퉁구스 지방이 이렇게 러시아가 길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중국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요쪽 어디 지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쪽 한참 서쪽에 있는 지방, 이 북쪽과 서쪽 이 사이, 유럽까지는 안 넘어가겠죠, 당연히.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지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wind was so strong. 바람은 굉장히 셌다, 대디야. It carried off. 이거는 운반했다. Some of the soil, 흙들 일부를 carry off, 운반해서 뿌린 거죠. From the surface of the ground, 땅에 있는 어떤 모래들을. 그리고 then, 그리고 나서 the hurricane이 drove a wall of water up the 앙가라. 앙가라는 이건 그 러시아에 있는 강 이름이죠. 앙가라 리버죠. 강을, 자, 요 부분이 이제 읽을 때 봅시다. drove a wall. 자, 허리케인이 drove, 밀어붙였습니다. 벽을 만들었어. wall of water니까 물의 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drove.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강물이 일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벽처럼 올라가 버린 거예요. 벽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up은 뭘까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은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물은 보통 보기 때문에 up이라고 하면은 흘러오는 방향, 즉 이 화살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허리케인의 강한 바람이 이 강물을, 벽을 만들면서 위쪽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물살이 거꾸로 흘러갔다라는 뜻이에요. 벽이 만들어지면서 물살은 거꾸로 흘러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하신 거라고 봅니다. 자, 봅시다. 다시. The wind was so strong. 너무나 바람이 강했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람이겠죠. 바람이 carry off, 운반해서 흩날리게 한 거죠. Some of the soil from the surface of the ground. 그 땅에 있는 땅 표면에 있는 흙들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hurricane은 drove, 몰아붙였죠. wall of water를 위쪽으로,
of the 앙가라 강의 위쪽 상류 쪽으로 바람이 몰아붙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 무슨 일인지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이거 코스모스를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이 퉁구스카 사건을 저도 몰랐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면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문장 보시죠. They range, 그것들, 여기 어떤 이제 사고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범위는, from grains of dust to irregular block. 자, 그것들은 어떤 range, 이게 동사죠, 지금. range니까 분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분포했다. from grains of dust. 어떤 먼지의 어떤 조그만 그레인, 작은 알갱이죠. 또 irregular blocks of size of 니카라과 or 부탄. 니카라과 또는 부탄 크기의 어떤 불규칙한 블럭 모양까지, 그리고 작은 어떤 먼지 그레인 알갱이부터 그것들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이 크기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를 이루고 있다. 이 레인지는 이제 이루고 있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운석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떤 운석의 크기가 있는데 큰 거는 니카라과나 부탄 정도 크기의 불규칙한 어떤 블럭 모양이고, 그것들은 그 작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 레인지는 이 사이즈의 레인지를 말하는 거죠. 아주 작은, 그러니까 먼지 같은 알갱이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에 떠다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sometimes, 때로는 by accident, 우연이죠. 순전히 우연히 there is a planet, 행성 in the way. 자, 행성이 있다라는 거죠. in the way. 그것들이 가는 길에, 길목에. 그러니까 모든 운석들은 어떤 타원 궤도를 그리겠죠. 20률이 굉장히 큰 타원 궤도를 그리는데 거기에 하필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봤을 때 행성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겹치는 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in the way는 이 운석이 움직이는 그 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there is a planet, 행성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그 지구를 말하는 거겠죠. 지구가 있었다. 퉁구스카 사건이 운석이 관련된 일이라는 걸 좀 추측해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시죠. If such an impact occurred today, 만일 그러한 impact가 occurred, 일어났다면, 오늘날에 일어났다면, it might be mistaken,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오해일까요? Especially in the panic of the moment. 그러니까 특히 in the panic, 어떠한 공포죠. 공포의 어떤 순간. For a nuclear explosion. 자, 핵 폭발이라는 그러한 어떤 공포, 패닉에 빠져서 핵폭발이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의 지금 퉁구스카 폭발 같은 일이 요즘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요즘에 일어났다고 치면 아마 러시아는 미국이 혹은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자기네들에게 핵 공격을 했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는 오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근데 지금 칼 세이건의 이 말은 운석들, 이러한 그레인부터 블럭, 이러한 크기의 어떤 운석들, 상당한 크기의 운석들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핵폭발과 크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early speculation. 자, 초기에 speculation 이제 심사숙고하는 거죠. 이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speculation은 held, 추측은 어딘가에 붙잡혀 있어, 대디아에 붙잡혀 있는 거죠. It was a clandestine test, 어떤 은밀한 테스트 시험이었다. Of a low-yield nuclear weapon by South Africa or Israel. 남아프리카나 또는 이스라엘에 의한 어떤 핵무기가 낮게, yield가 저번 영상에 제가 뭐랬죠? 뭔가를 손에서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손에서 내려놓는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뭔가가 쓱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가 은밀한 테스트에 의해서 핵무기의 낮은 에너지가 흘러나온 것으로 그러한, 그러니까
것으로 스페큘레이션이 사로잡혀 있었다. 고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퉁구스카 폭발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퉁구스카 폭발은 운석의 잔해가 없어요. 일단 운석의 잔해가 없고 그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앙가라 강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이런 흔적들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해서 옆으로, 이게 이제 원래 앙가라 강이었다고 하면 지금 똑바로 흐르겠죠. 이렇게 똑바로 흐르지만 당시에 앙가라 강이 거꾸로 흘렀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그런 앙가라 강의 어떤 침전물들이 강 밖으로 나와서 쌓여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한 방향으로 다 누워 있었습니다. 다 부러진 거죠. 부러져서 누워 있었고,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어떤 불덩어리를 봤다라는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제 운석이 왜 운석공이 남아있지 않을까? 추측인데 운석이 대부분이 아마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음이었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먼지들, 자갈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면서 이 운동 방향, 그러니까 접선 방향이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지구 대기권이면 이게 이제 공기층입니다. 여기서 부딪히면서 굴절하죠. 부딪히면서 굴절하고 여기서 이제 깨져 나가겠죠. 이렇게 이때 이 충격파가 이제 강물을 거꾸로 밀어 올리고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이제 불이 나게 할 정도의 이제 마찰열을 일으켰겠죠. 이러한 피해인데 얼음이었기 때문에 이 얼음은 다 증발해 사라지고 몇 가지 이제 그 운동 에너지만 남은 거죠. 충격파만. 그래서 아마 흔적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 연구에서 그 어떤 추측은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이게 운석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은밀한 어떤 남아프리카나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방출하는 거죠.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로 에너지 현상으로 추측만 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1908년도 당시에 어떤 면밀한 인베스티게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하게는 아마 알려지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